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이오의 헤더예요. 오늘도 여러분께 생생한 뉴욕 증시 마감 시황을 현지에서 새벽 배송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이날에도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날에는 아주 변동성이 극심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장 초반에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기술주가 2% 가까이 하락하면서 증시 하락을 이끄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기술주 낙폭은 줄어들고 오히려 다우 지수가 아주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숫자 먼저 살펴보시면요. 다우지수 1.36% 내리면서 2월 이후 최악의 하루를 나타냈고요. S&P는 0.87% 내렸고 나스닥 지수는 이날 말씀드린 것처럼 장중 2%까지 내렸지만 0.09% 하락으로 마감을 하면서 낙폭이 많이 만회가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이런 나스닥 지수의 움직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제 기술주의 이런 계속되는 약세가 끝난 것인지 아니면 잠깐의 뭐 쉬어가기인지 관련해서 밸런스 분석 기사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함께 살펴보실게요. 자, 이제 밸런스지 기사 제목부터 보시면 이제 다우 지수가 급락하고 있다. 이제 기술주의 붕괴는 끝난 것일까?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자, 이제 화요일 아침 거래까지만 해도 기술주가 다시 증시를 끌어내리는 것처럼 보였다. instead 그런데 대신에 기술주는 이제 낙폭이 만회됐고 다우 지수가 아주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이제 장중 수치가 나와 있고요. What's gotten into investors? 투자자들한테 어떤 그런 변화가 생긴 것일까?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소식들로 판단을 해봤을 때 The narrative on inflation has shifted.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톤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경제 성장으로 인한 이제 약간의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경제에 민감한 그런 가치주에는 도움이 된다. 하지만 성장주에는 압력으로 작용을 한다. 왜냐하면 이런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래에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는 성장주에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스닥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했던 이유다. 하지만 but if inflation rises too much 만약에 물가가 너무 올라간다면 연준은 금리를 빨리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것은 결국 경제 둔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사업 이제 확장을 위해서 경제 성장에 의지하는 이런 종목들에는 좋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또 경제 지표도 좋게 나온 거에 추가로 오늘 빌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가 만약에 일단 시작이 되면 연준은 더 높게 더 빨리 금리를 인상해야 될 수도 있다. 또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흥미로운 거는 밸런스지가 또 다른 가능성, 오늘 증시의 움직임에 대한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해요. 보시면, but we might be overthinking things here. 야, 우리가 너무 생각을 깊게 하는 걸 수도 있다. 자, 이제 월요일까지 마감가를 고려를 했을 때,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4월 26일 최고가에서 5.2% 하락한 상태다.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을 보면 더 큰 타격을 받았다. 이제 펠로톤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달 동안 25%나 내렸고 SC 같은 경우에도 23%나 내렸고 로쿠는 16%나 내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상승하는 것은 points to another possible reason. 다른 가능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숏 커버링 때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에버코어 ISI의 데니스 데브셰어 이 전략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부 트레이더들은 이런 움직임을 숏커버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who didn't sound so sure of that himself. 그거에 꼭 그렇다고 확신을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밸런스지가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부르면 될 것 같다. 뭐냐면요. 이제 기술주에서 나와서 순환주로 이제 이런 로테이션에 약간의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하루 이상 지속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이렇게 또 밸런스지가 분석을 해서 이 기사를 가지고 와봤고요. 네, 이날 이 밖의 소식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왜 나오고 있는 건지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먼저 백악관이 이제 이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지금 미국의 이 송유관, 최대 송유관 시설 폐쇄가 돼서 휘발유 가격 급등할 수 있다는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질문에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휘발유 가격이 뭐 엄청나게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제 미국인들은 웬만하면 다 차를 타고 다니니까 이제 휘발유 가격 오르는 게 가장 좀 큰 많은 타격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또 이날 발표된 미국의 3월 채용 공고가 812만 3천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경제가 계속해서 이제 뜨거워지고 있는 그런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 이제 헤지펀드계 대부로 꼽히는 드러켄 밀러가 연준 때문에 지금 달러의 지위가 위태하다. 그리고 증시는 뭐 광기를 나타내고 있다. 말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은 시한폭탄이다. 안일한 시장의 최악의 시나리오다. 요즘에 이런 인플레이션 경고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레이 달리오도 역시 정부 지출이 인플레 촉발 달러 가치를 절하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이런 전문가들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은 계속해서 똑같은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면요.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지금 정책 지원을 철회할 이유가 없다. 올해는 7% 성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연준의 완화적인 정책 유지는 적절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광범위한 추가적인 경제 진전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아직까지는 뭐 그런 정책을 바꿀 의미가 없다는 그런 뜻을 밝혔죠. 그리고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 연준 아직 목표와 거리가 멀다, 인내심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요즘에 계속 전문가들과는 좀 딴판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증시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CNBC 마감 기사 통해서 살펴보실게요. 네, 프루덴셜 파이낸셜의 퀸시 크록스비 수석시장 전략가의 발언인데요. 자,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높은 상태일 때, 뭐 어제와 오늘의 매도세를 이제 고려하고서라도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태죠. 이런 상황일 때는 낮은 금리가 이렇게 뭐 약속해주는 그런 것들이 좀 흐리해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자, 그리고 지금 오늘 또 보시면은 발표된 고용 관련 지표 채용 공고가 아주 좋은 모습을 나타냈죠. 이렇게 채용 공고가 강하게 나오고 이용 가능한 이제 노동 인력이 없을 때 임금을 올려야 되고 이제 그 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올려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을 키우는 부분은 지금 재정 부양책, 거대한 재정 부양책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일자리로 지금 돌아가지 않고 있는 점은 더 우려를 키운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을 다시 부르려면은 더 임금을 올려야 되고 결국에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계속해서 미국에서는 뭐 주변 좀 친구들도 그렇고 진짜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좀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증시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물가 소식, 인플레이션 소식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내일 또 증시 소식 갖고 여러분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